그렇게 이 간이 이렇게 으스러지게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이걸 알아요. 힘내 화이팅 막 이딴 얘기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이거 힘내 화이팅 이딴 얘기 왜 하는지 몰라 진짜. 근데 그거 위로라고 해요. 안아주고 감정을 소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이 감정별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대처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지만 이것들을 길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감정별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감정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빠르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가 이런 경우 있어요. 마트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뒤집어 이렇게 쓰러져서 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래요? 네. 이게 부모들이 이런 순간에 좀 잘 모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요. 왜? 사람들 때문에 창피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울지 마. 그러면서 달래는 전략을 쓰고요. 어떤 부모는요, 놓고 그냥 가버려요. 무시하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는 혼을 내는 전략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 아이를 들쳐업고 화장실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든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잘 이렇게 해놔야 돼요. 혼을 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울게 했어요? 다 울었어? 장소만 바뀌어도요 눈물 쏙 들어가요. 혹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만 알아도요 애들은요 그 연기 다 끝내요. 연기잖아요 애들. 그래서 화장실을 딱 들쳐업고 가는 순간 나 이제 죽었어요. 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는 게 먹히는 거지 사람들이 없는데 우는 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화장실을 딱 데려가요. 얘는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눈치 보기 시작해요. 감정 코칭을 하는 이유는 감정이 사라져야 혼낼 수 있고 훈육할 수 있기 때문에. 달래는 건 훈육이 아닙니다. 감정 코칭 아니에요. 애가 진짜 억울해서 울 때 있죠. 아빠한테 혼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막 그래요. 그래서 뒤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다 혼났을 것 같아서 못 울고 저쪽 가 뒤에 가서 막 울어요 혼자. 엄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아빠가 왜 혼냈는지는 알겠어. 근데 얘가 혼날만 했는데 억울한 것도 이해하겠어. 그럴 때 있어요. 어쨌든 혼은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안아주고 다 울게 해줘요. 진짜 이 감정이 진짜 감정이에요. 가짜 감정 연기하는 거면 그렇게 해줄 필요 없어요. 진짜 얘가 정말 억울하고 진짜 그런 느낌을 안아서 이렇게 푸덕거려줘서 막 울게 해줘요. 눈물 다 빼요. 여기 막 저쪽 막 이래. 다 울었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의 소진이 다 됐으니까 얘는 이제 드디어 이성을 찾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그럼 훈육하기 위해서 감정 코칭하는 거예요. 다 울었어? 그래. 너 되게 슬펐겠다. 네가 그런 것 때문에 슬픈 건 알겠는데 그 상황에서는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았어. 하우투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감정을 도닥여주는 게 감정 코칭이에요. 절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런 관점에서 감정만 읽어주면 실패합니다. 정말로 버릇없는 아이가 커요. 왜? 내가 뜬금 부리면 엄마가 다 들어주거든. 이렇게 잘못된 편견으로 잘못 자라게 돼요, 생각이. 진짜 감정 코칭의 의미는 그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감정 코칭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조절하는 이유는요,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 상황을 억지를 부려서 때를 써서 만들려고 하는 게 감정 조절이 아니에요. 뭐예요? 화가 나지만 감정을 빨리 추스려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이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최적의 솔루션을 낼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감정 조절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화를 내는데 화가 나는데 멈추는 게 목표가 아니고 참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화가 나고 어떤 행동 패턴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감정을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고, 이 감정이 스스로 난 멈춰야지, 아니면 나 지금 화났으니까 멈춰야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를 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향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감정이 이런 뇌과학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프면 쭉 가가지고 이 교감신경계에서 온몸으로 다 연결시켜, 끝까지, 온몸 끝까지 다 연결시켜 되어 있거든요. 화가 나요? 그럼 화가 난 것들이 이 온몸, 이 발끝, 손끝까지 다 전달이 돼요. 아주 빠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단순히 이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마음과 함께 신체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감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감정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몸이 먼저 화가 난 걸 알까요? 감정이 먼저 화가 났다는 걸 알까요? 감정? 뭐가 더 빠르게 우리가 자각할까요? 화가 났다는 사실. 몸이 먼저 자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수준입니다. 마음이 알고 나면 그건 이미 늦었어요. 나 화가 났구나 인지하면 이미 그거는 내가 승질 다 부린 이후에.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지가 승질 버럭버럭 내면서 왜 이렇게 화났어? 그럼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화나는 것처럼 표현을 해놓고 자기가 사실 화가 났는데 자기가 표현하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몸이 근육은 긴장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힘 되게 세져요. 화나면. 왜 세지는 줄 알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고, 그리고 공격적이 되고, 목소리는 커지고, 심장은 빨리 뛰고, 신체 온도는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건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힘이 세져요. 그러면서 아드레날린도 솟구쳐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요, 싸움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분노의 기능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걸 지키는 기능입니다. 싸워서 이기더라도 내 감정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진짜 이 화를 멈추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몸에 막 열이 나요. 막 열이 나면요, 일단 가장 먼저 제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을, 열을 내려줘야 돼요. 열을 먼저 내려줘야 돼요. 열을 먼저 내려주기 위해서 홀기가 필요합니다. 감정도 강한 것하고 중간이 있어요. 아주 강한 감정과 중간 감정 같은 경우는 분노가 굉장히 많고 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감정이 높고 열이 많은 상태에서는요, 열을 먼저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홀기가 차가운 역할들을 하고 감정을 내려주는 역할들을 해서 빠르게 감정을 낮추게 해요. 이렇게 신체 온도를 낮추는 게 왜 중요하냐? 분노 조절에서, 저는 분노 조절 강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분노 조절에서도요, 화가 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이 신체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이 감정도 멈춰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물, 그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야 몸에 차가운 기운이 싹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진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몸의 온도만 내려가도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아요. 감정이 좀 내려가요. 되게 화가 났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화가 나진 않았지만 좀 짜증나는 수준이에요. 짜증나는 수준에도 진정은 필요하죠. 진정하지만 뭐가 더 필요해요? 이성적으로 사고 판단해서 내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화를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화를 내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이성을 찾게 해주는 게 피스필이에요.